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파는 뉴스 끝판 뉴스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옛 경북도청터에 조성하기로 돼 있는 문화예술 허브를 달성군에 있는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옮겨 짓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심지어 홍 시장 자신조차도 시장 선거 때 공약을 한 바 있는 그런 일인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버려서 반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자, 이번에는 주민 전체를 소용돌이에 밀어넣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끝판 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그리고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허브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 요즘 워낙 신조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분들도 이런 새로운 단어들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극도로 반응하는 걸 보면 좀 문화예술 허브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원래 이곳은 이제 2018년 경제융합특구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네. 경제융합특구는 산업, 인재,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구체성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를 하면서 문화를 이제 들고 온 거고, 네. 그게 대표적인 게 뮤지컬 컴플렉스와 근대미술관 건립이 대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경제융합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경북도청이 옮겨지니까 안동으로 가니까 그 넓은 터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렇게 정한 건데 이 그때 이미 사실 이번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거의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지정된 것 같은데 이게 경북도청 이전 터에 그 문화예술 허브를 짓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 공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또 문화예술 허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북구 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에 따라 가지고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로부터 이 땅을 이제 물론 돈을 주고 산 건 아니지만 그 절차상으로 국유지를 관리하는 그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관리청 자체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 등록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에다가 국립뮤지컬 그 컴플렉스 하는데 돈을 한 3,800억 정도, 국립근대미술관 짓는데 한 2,900억 정도 다 합치면 거의 한 7천억에 육박하는 매머드 사업을 하기로 이제 방향을 정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대구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제대로 계획이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 거의 한 2천억 좀 넘는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또 한 800억 정도. 네. 그다음 또 고용 유발 효과 얼마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여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쪽에 네. 지키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예. 그 정도로 북구 주민들을 그렇게 기대해 놓고 네. 갑자기 무슨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북구 주민분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여기에 왜 기대를 했냐면은 도청이 빠져나가면 도청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연관 여러 가지 네. 그 산업들까지 합치면 정말 그 굉장히 큰 대기업이 하나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네. 지역 주민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무원들 그 주변 상권들을 사실 살리고 있는데 그 도청이 빠져나가면서 주민들 상실감이 굉장히 컸죠. 네. 장사가 일단 안 아니 됐고. 그 밤에 가면 슬럼화가 돼 있었어 맞아요. 그때. 근데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게 고용 유발 효과로 한 1,500명 정도가 고용된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다 국립부터 있지 않습니까? 국립 뮤지컬 그렇죠. 컴플렉스, 좋은 거예요. 국립근대미술관. 국립 붙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네, 이제 네. 북구에 또 출퇴근하면 그 정도로 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은 발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또 북구 주민들이 기대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 문화 예술 시설은 관람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하러 갈 때 단순 문화를 소비하기보다는 밥 먹고 문화 소비하고 공연 보고 커피 한잔 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네. 일반적이라서 그만큼 북구 주민들이 많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지만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할 때 이미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공약 그리고 대구시장도 당시 후보긴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고 홍 시장도 그렇게 말하니까 추진 뭐 후속 조치에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당연히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다가 네. 거의 뭐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뭐 북구 주민들만 뒤통수 맞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희가 사실 홍준표 시장한테 뭐 뒤통수 맞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이게 북구 주민들 보면은 이 시청이 당연히 도청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예.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저기 그 시청이 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만한 터를 이제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청 시청 자리가 이제 달서구 쪽으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상실감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네. 뭐 문제는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과 시장이 여기 문화예술 허브를 만든다고 하니까 좋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3월 초에 네. 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 10만 제곱미터의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하고 유공간 어떻게 하고 활용할지 용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걸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한 거죠. 네. 그럼 용역을 진행했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그 용역을 진행한 업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면 그 용역 업체도 좀 난감해지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거 진행한 주무관 뭐 팀장 과장 난리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에 말씀드릴 때 대구 북구 주민분들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북구 주민분들만 아니라 뭐 대구 시민 그리고 뭐 문체부 관련된 공무원들 용역 진행 중인 이런 업체들 다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격이에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너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엄청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을 할 때 이곳을 뭐 문화예술 허브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뭐 근처 가까운 거리에 오페라하우스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콘서트하우스가 있고 그만큼 문화 시설이 집약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문화예술 허브로 하겠다라는 거를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이 대구시 왜 달성군으로 이전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 일단 대구시에서 내세우는 게 세 가지인데 동서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든 문화 인프라가 사실은 수성구나 중구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북구 일부하고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달성군이나 서구 쪽이 이제 소외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연결되면서 문화분권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은 타당한 것 같으면서도 교묘한 논리인데 그 대통령 공약을 조기 이행해야 된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안 하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을 하는 논리, 그다음 지역 주민들도 설득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게 저 자리에 있어서는 그걸 그 문화예술 허브를 건립할 수 없다. 네. 왜? 대구시가 청사로 상격 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인 대구교도소 자리 그게 네. 달성군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빨리 대통령한테 우리가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되고 잘 모시려고 하면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되고 이거는 대통령이 대구에 정말 약속한 중요한 공약이니까 네. 이건 빨리 해서 완성시켜서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지금 이겁니다. 대구 교도소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고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루면은 이삿짐 다 나르고 뭐 그게 딱히 뭐 저도 그 생각. 대통령 지역 이런 공약을 조기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고 짐 싸서 이삿짐 여러 군데 불러가지고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면 말을 정말 잘 만들어낸다라는. 그렇죠. 저는 이게 논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셈은 다른데 있는데 네. 겉으로 포장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천하는 대구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토 달지 마. 지역 주민들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따라와 주려는 게 대통령 잘 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상격청사로 쓰기 이전에 네. 이제 도청이 비어져 있을 때 대구시청이 별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죠. 예,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별관도 있었고 또 다른 쪽에 건물을 또 임대에 쓰기도 했었고, 만약에 우리 홍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금방 그 건물 하나 지금 비어 있는 정말 많거든요. 이사하고 네. 이거 빨리 진행하면 되는 거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어디가 됐든 아직까지 최종 확정난 건 아니지만 뭐 교도소 터가 됐던 경부도청 터가 됐던 뭐 문화예술 허브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어디가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건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기 힘들지 않나요? 그거는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달성군 네. 쪽에서 이제 대구 교도소 부지로 간다면 공사를 빨리 시작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될 수는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까? 설계 한 6개월, 8개월 하고 음. 그다음에 터 닦고 이렇게 하면은 한 3년 6개월 뭐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저기 경북도청 이전터에 그 문화예술 허브를 짓는 건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거기 상격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청사를 다른 데 만들어야 되고, 그럼 대구시가 별도 예산을 또 마련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거는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신청사만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이런 또 문제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맞아, 좀 그거죠. 그런 나중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단 킵해두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주민분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 가지치기로 참 분노가 많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한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또 지역구를 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등등 분노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뭐 홍 시장에 대한 분노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홍 시장이 그 다음 날 기자 간담회를 열 정도로 이제 북구의 여론이 나빠졌던 거예요. 네. 또 그리고 기자 간담회 때문에 또 다른 일도 생겼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답니다. 네.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김승수 국회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있는데, 이 발표 보름 전에 어떤 발표가 났냐면, 매천동 농수산물 시장이 북구에 지금 있잖아요. 북구 네. 매천동이 있으니까 매천동인데, 이게 이제 달성군으로 옮긴다는 발표도 난 그건 거예요. 확정됐죠. 예, 확정된 거죠. 근데 그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1년에 거래되는 총 규모가 1조 그렇죠. 2천억 원. 네. 그러니까 엄청난 시설이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획돼 있던 것까지 지금 또 뺏기는 거잖아요. 네. 달성군으로.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은 이제 홍 시장에 대한 분노도 있는데, 네.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현수막을 좀 봤었는데, 현수막이 어떻게 써 있냐면 힘 있다던 그 대변인,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 양금희 수석 대변인. 아니요, 그 양금이란 이름은 안 썼어요. 네. 예, 힘이 있다던 뭐 수석 대변인, 힘 어디 갔으나 뭐 이런 이제 현수막이 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 우리 비대위원장님께 뭐 여쭤보니까 이건 뭐 그 이 사태가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전화하고 그랬답니다. 양금희 의원이. 네. 근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화 한 통화가 없대요. 지금 남모른 척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구에는 불이 났는데 네. 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게 시청에서 그 시위할 때 삭발식도 했습니다. 머리 다 깎고 그렇게 여성분도 했었죠. 삭발을 네,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삭발식까지 진행된 계기가 보면 지금 뭐 문화예술 허브만 해도 한 7천억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지금 옮겨지는데 한 4천억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것도 합하면 또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이제 우리 백 기자가 좀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단순하게 그 달성군으로 간 게 아니고요. 네. 경합을 했습니다. 북구에 맞죠. 있을지 달성군으로 갈지 그렇죠. 해가지고 네. 대구시에서 굉장히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정한 심사 채점표를 가지고 달성군으로 어떤 지역으로 선택을 하겠다 했는데, 이미 홍 시장 마음속에는 달성군으로 찜해놔놓고 간 그게 거죠. 작년 6월 인수위원회 자료에 달성군 다빈에 점 꺼가지고 거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북구로 봐서는 도매시장도 달성군에 안 가고 북구 쪽에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뺏긴 거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는 문제죠. 저는 지금 이 두 분 내년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구 주민분들께서 현수막 내용을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힘이 있다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 힘이 어디 갔냐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대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좀 일종의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과 그 달성군을 지역구로 한 추경호 추경, 부총리 이 미력서를 제기했던데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나본 그 북구 주민들은 거의 다 그냥 기정사실로 좀 더 알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도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저건 우리 지역은 왜 심사 대상에는 넣는다 했지만 제대로 된 그 어떤 채점표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저쪽으로 다 넘겨주나 하고 그래도 볼멘 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도 좀 냄새도 좀 나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이거는 이거 저 문화예술 허브는 실제 이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북구 주민들이 그동안 문화예술 허브로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예술 허브로 해서 어떤 공약이 되고 대구시장 공약이 되고 하기까지는 북구 주민들의 노력이 진짜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됐는데 네. 특히 다른 지역이 안 가고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국가 예산이 이쪽에만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뮤지컬 컴플렉스나 안 그러나 국립 그 건대미술관이 건대미술관. 되는 거는 건대미술관은 서울 쪽에 해가지고 전국에 4군데 있습니다만은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는 여기 대구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은 사실 북구 주민들의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죽을 썼어요. 죽을 써놨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저쪽으로 주는 거는 뭐 하여튼 어디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홍준표 시장하고 추경호 부총리 간에 뭔가가 없다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누구나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예. 그게 시장이든 뭐든 예. 뭔가는 있었을 거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역점적 우리가 또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인데 네. 홍준표 시장은 지금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누구? 군수하고 군의회 의장하고 군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공천한 국회의원. 그러니까 군수하고 내가 내 손 들여가지고 내 힘들게 안 하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코만 풀면 되지. 그러니까 그 할 대상을 추경호 부총리로 네. 삼은 거죠. 이런 얘기를 북구 주민들은 그냥 믿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 대구 대구 시민들이 보내준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공약을 그렇게 정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통령 되자마자 대구 시민들을 위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물들을 다 그냥 달성군에 몰아넣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이런 뭐 문화예술 허브를 뭐 실제 용역 맡기기도 하고 진행 중이었다 보니까 그 문체부 반응도 진짜 황당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기들은 당연히 그 뭐 경북도청터에서 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니까 반응 어떻습니까? 제가 문체부와 직접 이렇게 몇 군데 접촉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하니까 문체부에서는 진짜 황당무계하다 네. 이런 반응입니다. 물론 그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은 그 대화를 하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반응이 일단은 그 저기는 그 경북도청 이전터 땅은 이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한테 관리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특히나 대통령 공약 사항은 네. 대통령 공약 사항은 공무원들이 정말 중요시하고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건 거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제대로 돼 있는 그 문화예술 허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도 발주를 했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대구시에서 이거를 대상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이게 담당 들은 게 아니고 들린 거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홍준표 시장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구시청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일방적으로 한 거네요, 그냥. 아니 이제 홍준표 시장이 뭐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대구시에서만 이렇게 얘기되고 문헌체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제 일이 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아마 또 정보가 빠르지 않았으면은 모르거든 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 공무원이 이제 이걸 가지고 네. 담당부 대구시에다가 이런 일인데 사실이가 하니까 이제 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얘기를 했죠. 아니 그 문체부 담당 공무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뭐 사실 다 똑같은 국가 땅인데 지금 대구시청 상격청사 새 들어와 살잖아요. 돈도 내지 않고 물론 국가 땅이기 때문에 뭐 돈 주고받고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런 마당에 대구시가 이런 문화예술 허브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그것도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카더라 해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대구시 공무원은 어떤 입장으로 일을 처리했습니까? 아니 뭐 저기 일단은 제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수성모 같은 경우에 네. 사용료를 지금 공공사가 네. 농어촌 공사가 지금 받았는 걸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체부가 가지고 있으면 대구시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세금을 생기지 내야 않을까요? 되는 상황이지만 저기는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법률이 약간 좀 또 특이한 법이 있던데 그랬을 때 네.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안 내도 되는데 문체부에서 이제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협의를 하라 했는데 그리고 그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팩스가 한 장 쫙 날라옵니다. 그러고는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담당 공무원이 홍 시장이 발표하기 하루 전날 네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음. 옮기는 이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확 갚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충분히 좀 상상을 해보면 네. 이런 거예요. 대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례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가면 문제가 커질 거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위에서 협의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 말하고는 얘기 안 했겠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가지고는 아니 이게 제가 아는 공무원들이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 근데 뭐 대구시 입장에서도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하나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걸로 뭐 문체부한테 잘 보이거나 그럴 필요 없겠지만 아니 일이라는 게 문체부와 대구시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해봤자 소통에 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저기 문체부 잘 보여야 돼요. 아니, 제가 방송에서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을 뭐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지금 대구시가 뭐 홍준표 시장의 지시를 받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일방적으로 소통 없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구시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경부도청터가 아닌 대구교도소터로 가겠다라고 하면 대구시 의견대로 그냥 달성군으로 정해지는 건지 이게 안 문체부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이게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결정에 이르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문체부는 그 정말 이제 황당무계한 일을 네. 당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네. 대통령이 하는데 우리도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최종 우리 회사에도 뭐 위계가 있고 한데 하면 그분이 모든 걸 소속들이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오케이 이렇게 no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체부에서는 좋은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하면은 문체부의 입장은 뭐냐면은 일단은
북구 주민들의 반응, 네. 그다음 또 북구청 입장, 그다음 또 대구시가 보고한 내용의 그 신청사 이전 무산에 대한 그 배경 현황 파악, 또 하나는 달성군 이전에 갈 교도소 부지의 적격성 여부, 요 네 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부 의견을 정한 다음에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아, 이거 제가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 저기 그 경남도에 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무산됐었거든요. 네. 그때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도지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문체부의 갑질을 이제 얘기를 이제 주제를 했던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사업들 제대로 안 들어가면 문체부에 또 다른 갑질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최정환 편집인께서 말씀하신 아까 4가지 정도가 보고서에 담길 것 같다 중에 사실 대구시 입장만 대구시 의견에 들어가야지 나머지 뭐 북구청의 의견 그리고 주민위원회의 의견 특히나 거기다가 또 삭발까지 한 모습 사진까지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근데 대구시 입장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대구시가 얘기한 신청사 이전 무산의 불가피성, 이걸 문체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청사를 대구시가 신청사 못 짓는 거하고 그거는 대구시가 다른 데서 청사를 구하는 문제하고 지금 상격 청사를 무상으로 쓰는 문제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러한 각종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가 방송 처음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 신청사만 지금 해결된다. 대통령이 대구시 신청사 원래대로 진행해!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하기가 어렵지만 네. 대신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방빼 상격 청사에서 방빼 이거는 가능합니다. 저 왜 이렇게 통쾌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왜 지금 아니 근데 그 저는 되게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동성로든 그러니까 중구에 지금 빈 점포가 너무 많아서 네. 그 부동산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리고 예. 아파트 뭐 지금 분양률도 엄청나게 문제고 네. 시청이 한번 한 3년 정도 이게 임대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네. 부동산 경기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뭐 엄밀히 보면 지금 뭐 대구문화재단도 밖에 다른 건물 쓰고 있고 그렇죠. 뭐 네. 대구 중앙경찰서 네. 맞나요? 뭐 지금 공사 중이라서 다른 중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희화시켜서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아니, 왠지 그럴 생각 아니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진행자께서 했을 때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게 결국은 모든 문제는 신청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비롯되고 그렇죠. 있네 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신청사 문제가 저기에 그 두류 정수장 부지 거기에 지을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 짓게 돼 가지고 네.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제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 중에서는 일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시청사 달성욱 그 문화예술 허브 짓는 자리에 그거 옮겨가서 지으면 된다. 그것도 좋은 아니네요. 네. 그 달성군에서도 원래 대구 신청사 부지를 하원 쪽에 유치하려고 그때 애 네.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 달성이 실제로는 대구의 중심이다. 그렇지. 뭐 그런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는데 그럼 신청사 거기 짓고 네. 문화예술 허브는 여기 있던 대로 지어라 네. 하는 얘기 그것도 약간 기다마다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달서구는 달서군 그거는 또 약간 그렇기는 하네.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은 이제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문화예술 허브를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공략하고 시장까지 공략한 사항들을 이제는 당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왜 우리 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리 홍 시장님이 그냥 그 순리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면 북구 주민들도 살고 그 다음에 이게 달서구 주민들도 살고 대구시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정쟁 안 벌이는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번 문화예술 허브 문제 이슈로 좀 모든 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득권 카르텔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 얘기하면 기득권 카르텔. 자, 그래서 오늘 끝판 뉴스는 기득권 카르텔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가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많이 해서 없습니다. 예, 혹시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네. 자, 문체부의 입장은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자,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과 친하다면, 아주 깊은 사이라면 홍 시장이 말하는 대로 아마 달성군으로 문화예술 허브가 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변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고문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배경도 사실 뭐 어디서부터 배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홍준표 시장이 얼마 전 한 방송 토론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초보로도 비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